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은 기쁜 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우리 이제 그런 논란 안 할 테니까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요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면요. 각각 열렸어요. 같이 한 자리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쪼개진 광복절,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 제각각. 오늘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이게 윤석열 대통령 참석한 자리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야당과 국회의장이 불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요, 그렇다면은 야당은 어디에 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건 광복회든 이제 독립단체들이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따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현식 국회의장은 오늘 정부 주최 경축식에는 불참했고요.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했고요. 오늘 뭐 독립유공자 관련되신 분들 뭐 초청해서 오찬했던 따로 뭘 한 겁니다. 각자들이요. 이 모습입니다. 우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 정치평론가 나와 계신데 우선 이준우 위원. 제각각 기념식 따로 한 거 이거 처음 본 현상 같단 말이에요. 특히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건 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전례가 있긴 있었어요. 한번 이제 있었습니까? 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때 못 나오셨죠. 못 나오시고 이제 부득이하게 불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사안을 이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안 나간 것은 처음이죠. 처음이고 이렇게 삼부 요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 정부 주최 행사인데 여기에 정치적 어떤 이유로 안 나갔다는 것은 사실 좀 맡은 바 소임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개인의 행사라든가 단체 하는 행사다 그런 거라면 뭐 의견이 다르면 이제 불참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장 삼부 요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행사는 가서 행사를 참석하시고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좀 반쪽짜리 행사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빼앗긴 땅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국민이 통합된 모습으로 미래로 나가자는 것을 되새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강조해야 되는 자리에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장을 나만 옳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하심으로써 갈등의 날이 돼버렸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수많은 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국가와 그 성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로 통합을 강조해서 국가가 가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광복절입니다. 그런 날을 이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가게 한 대통령께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이라도 통합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인사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네? 다 함께 가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거에 따라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냥 남들에게 강요하고 글로 끌고 가고 밀고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행사에 왜 안 왔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정부 행사가 의미하는 걸 진정 의미하는 걸 제대로 새기려고 제대로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한번 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쪼개진 광복절 행사 또는 반쪽짜리가 된 광복절 행사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고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완전 첨예하게 지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 오늘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최근 상황에 관해서 여야의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태를 보면 지금이 일제 강점기인지 아직도 우리가 해방을 하지 못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2의 내선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이는 일마다 일본 좋은 일, 일본이 원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일본 눈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독립기념관장 최근에 임명됐죠.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광복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면서 오늘 이 정부 주최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정리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놓고 여기 보시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영석 관장 지명 철회해야 된다. 여기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네요. 관장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강순기 의원은 반대로 아니 광복회장 때문에 그럼 철회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반대한다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되나? 그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임명권의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이준우 의원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철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광복회장이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이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추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김영석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그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없었던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36년간 나라를 뺏겼다. 일제 강점기에서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팩트고 학술적으로 그게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공인된 어떤 그 글로벌 그 어떤 그 세계에서는 우리는 나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그런 나라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친일 행정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배경으로 어제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광복 회장님이 추천하신 독립기념관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두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이 독립관장 되지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예. 했을 경우에 5분간 프레젠트 시간을 주어졌는데 5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또 광복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어떻게 기관을 이끌 건지 비전이라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취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지금 독립기념관 임명 문제 그리고 오늘 각각의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 회장입니다.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위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광복회원들이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한마음을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네. 독립기념관장 지금 이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독립이 됐어요.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후손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살피고 그리고 그 독립과 관련해서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에요. 강승규 그 의원의 말은 만약에 다른 기관의 인사였다면 저 말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어요. 근데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해 온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걸 잘 기념하자, 그 정신을 기리자라는 독립기념관이에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의 의사를 반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진 그분이 안 된다. 저도 결격사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뭐 뇌물죄도 있는 분이었고 과거에. 그러면 그분 말고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분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면서 이승만 그 정부 이후에 내지는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의 이 역사를 인식하는 그런 분을 꼭 세워야 하는 겁니까?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으면 빼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건국절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그걸 믿을까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건국은 48년 이후부터라고 얘기하시고 다 이렇게 그쪽에 그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을 굳이 왜 시키면서 이 통합의 장이 돼야 되는 이 날에 갈등의 장을 만드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이 안 되시면 좀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대통령다운 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는 다르게 보면서 대치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두 분의 패널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상반된 어떤 주장과 입장,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들어보셨으면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추진 전략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통일 독트린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일 비전, 큰 뭔가 목표를 제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 그리고 더 세부적인 추진 방안, 7대 추진 방안,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가지의 추진 방안,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신데요. 네.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통일 독트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광복 79주년이잖아요. 예.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광복의 완성을 이제 통일로 설정을 하고 예.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어떤 그 통일에 대한 독트린을 발표를 했다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이후에 3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루어져 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나 추진 방안들이 좀 이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통일 이런 통일 방안을 이렇게 독트린으로 제시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공기의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유 통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예. 자유라는 것은 남북한을 구분짓는 굉장히 큰 잣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예. 뭐 양심,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자유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도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대 추진 전략과 7대 추진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예. 북한 주민들이 이게 따라올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 세 가지 전략에 따른 7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를 빼고 오로지 북한과 관련된 문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저는 초점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추진 방안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그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체 예. 이것을 이제 만들자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실천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는 보면은 하나의 그 큰 오늘 이제 말씀하신 통일 닥터린의 핵심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요. 동시에 인도적인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최근에 거절을 했거든요. 자, 과연 대화와 인도적 지원, 북한이 호응을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여정이가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이제 내일 중에는 담화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것이 4개고 남북한과 관련된 것이 1개로서 총 5개의 그 추진 방안이 있잖아요. 예. 이거 전체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북한 인권을 북한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하겠다는 것이 불편할 만한 내용이네요. 좋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조목조목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아마 아주 엄청난 그 비판을 하면서 이른바 상소리를 섞어가면서 네, 그 뭐 상소리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예.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제안한 걸 다 알게 돼요. 그걸 또 괜히 알려주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예.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비방과 비판, 상소리를 하면서 예. 아마 이렇게 담화를 하지 않겠는가,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대화 협의체 신설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이 건시일 내에 여기에 응하리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이 우리는 광복절이고요. 일본은 패전일입니다. 일본은 뭐 공식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패전일이죠. 전쟁에 진 날이에요. 근데 일본 오늘 모습 보면 여전합니다.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 관련된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와 굉장히 가깝게 지낸 걸로 보이던 일본 선수,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요
내용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したいところとしては、一つはアンパンマンミュージアムに、ポーチをちょっと作りに行きたいなって思ってるのと、あとは鹿児島の特攻資料館に行って、生きてることを、そして自分が卓球がこうやって当たり前にできてることっていうのが、当たり前じゃないっていうのを感じたいなと思って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す。 자, 일본 탁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그러죠. 지금 뭐 신유빈 선수하고도 뭐 적전을 벌이다가 신유빈 선수가 막 굉장히 인정해주고 뭐 칭찬하고 그런 선수인데 일본에 들어가서 아까 무슨 평화공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가미가제 기념관입니다. 가미가제 뭔지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 전략을 썼던 그 가미가제 부대 그 기념관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 김열수 실장님. 네. 일본은 뭐 여전하네요. 네, 한국에 달라진 게 없네요. 이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제 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주 성적이 좋았고요. 한국도 아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광복절 행사 시에도 우리 오늘 참여했던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일본 선수도 저런 데 일부러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뭐 가메가제 특공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올바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우익 성향이 조금 강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